다우데이터 기술팀 이정아입니다. 일단 원래 2시부터 바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이크 테스트를 저희가 진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리시면은 채팅창에다가 잘 들리신다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토데스크 빔 아카데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아젠다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제가 디테일 디자인 표현을 위한 컴포넌트 로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할 건데요. 어, 사실은 요 내용이 약간 저희가 컴포넌트 로드만 사실은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밖에도 이런 디테일 표현을 하기 위한 표현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좀 다루도록 하고, 이제 좀 더 비중 있게는 이제 컴포넌트 로드에 대한 스타일 같은 것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팁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웍스 현황 표현 팁 더 깔끔하게, 더 효과적으로라고 하는 세션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은 인프라웍스 주요 기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인프라웍스에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저희가 오늘 좀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해드리자면, 이렇게 주요 기능은 4가지 컨셉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네, 지형 구축과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과, 그 다음에 얘를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 프로포저를 작성을 해서 뭐 대안 작성이라던가 도로 및 교차로라던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만든 대안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뭐 스냅샷이라던가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이제 요런 설계 비교안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각화 결과물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인프라웍스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장점 중에 장점이라고 예, 꼽힐 수 있는 이제 연결 부분인 건데요. 이제 다양한 파일 유형들을 호환을 하고 있어서 CB3D라던가 리캡이라던가 레빗, 빔360 등 뭐 인아웃 관련된 이런 데이터 간의 그런 이동이 안정적으로 네, 진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또 이제 인프라웍스가 우리 그 2D 설계 툴과는 조금 다르게 시각화로 좀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비전문가에게도 이런 설명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실 때 보다 좀 네, 나은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라서 데이터 파일 연결과 또는 이제 사람 간의 그런 연결을 컨셉으로 잡고 4가지 주요 기능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중에서 주요 기능 중에서 이제 지형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이제 SRTM 데이터라던가 이런 GIS 데이터를 넣어서 현황을 구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선 계획 설계 단계를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 제가 오늘 이제 핸즈온 세션에서 조금 비중 있게 둔 부분이 바로 저 지형과 SRTM 데이터를 하나에 묶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팁을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실습 때는 그 현황을 구축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획 설계를 진행을 할 건데, 예, 얘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계획 설계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좀 해야지 좀 더 공수를 좀 덜 들이고 보다 좀 더 뭐랄까요, 좀 퍼포먼스는 좀 더 좋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팁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좀 변경된 부분은 있죠. 이제 거듭 설명은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문의사항이 좀 있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인프라웍스에서는 원래는 2018.2 버전 이전에는 플래닝 로드, 디자인 로드, 컴포넌트 로드 3가지 로드를 네, 기반으로 하고 있었어요. 작성이 가능했는데 2018.2 버전, 그러니까 저희 2018년도에 출시된 2019 버전부터는
디자인 로드가 이제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유튜브라던가 이제 독학 같은 거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보셨을 건데, 그때 디자인 로드 관련된 기술 문서를 보시게 되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디자인 로드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플래닝 로드와 컴포넌트 로드에 대해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두 개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구분을 네, 확실하게 하실 수 있다면, 네, 조금 더, 네,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플래닝 로드랑 컴포넌트 로드는 이따 데이터 같은 것들을 핸즈온 시간에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일단 이제 앞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플래닝 로드는 저희가 이제 미리 제가 데이터셋 파일 전달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들어가는 로드 속성이 플래닝 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뭐 디자인적인, 그냥 딱 단순하게 정말 계획 로드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작성하는 것도 뭐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이상의 기능들, 즉 컴포넌트 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종단 뷰라던가 횡단 뷰라던가 뭐 평경사라던가 뭐 이런 검토라던가 계략적인 수량 리포트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들은 다 제외가 된 네, 단순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포넌트 로드도 약간 11.3D랑 또 되게 데이터 호환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뭐 분명 스타일 같은 것들은 조금 적용하긴 어려우시겠지만 분명 강점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작성해야 되는 이 프로젝트의 성격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플래닝 로드가 어울리는지 컴포넌트 로드가 어울리는지 선택을 하시고 이제 그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실습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현황을 구축을 할 건데요. 이거는 저희 혹시 기본 교육을 들으셨거나 아니면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지금 인프라웍스 무료 그 온라인 강좌 같은 것들 수강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셨다라면 요 데이터 현황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뭐 모르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요거를 좀 팁이랑 좀 이런 것들을 좀 드리면서 지형과 정사형상 하천 건물 도로가 기존에 그냥 디폴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정제를 해서 가져오는 것이 더 좋은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 로드 시간에 이제 뭐 도로 어셈블리를 작용해서 뭐 스타일 팔레트라던가 컴포넌트 매핑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네, 도로 스타일이라던가 그 기밖에 다른 스타일들도 어떻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인프라웍스 실행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인프라웍스 좀 실행을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저도 잠깐 공유를 네, 다른 걸로 좀 바꾸겠습니다. 네, 인프라웍스로 지금 공유를 해놨고요. 네, 데이터 다운로드 다 받아주셨겠죠? 이거 없으면 오늘 2시간 동안 그냥 리뷰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다운로드를 받아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게 지금 핸즈온 시간이기도 하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언제든지 네, 질문을 주시거나 네, 그 다음에 좀 제가 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다면 네, 빠르다라고 의사 표현을 조금 분명히 해주세요. 그러시면은 이제 빠르다고 한다면 그거 속도 조절 좀 실시간으로 해서 네,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궁금하신 사항도 이제 요 질문 중에서 네, 말씀드린 부분들 은 제가 실시간으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뭐 그동안의 인프라웍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네,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네, 2시간 동안 제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다운로드 링크는 다시 한번 전달 드렸고요. 강의 녹화부는 지금
아마 마케팅 팀에서 저희 다우 데이터 쪽으로 유튜브 쪽으로 올리긴 할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저희가 데이터를 백업을 받는 게 실시간으로 안 되고 한 며칠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1, 2주 안에는 올려주시긴 할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잠깐 확인해 볼게요. 네, 한 2주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업로드가 되면은 여러분께 한번 메일 안내 갈 것 같아요. 네, 다운로드 링크 전달 드렸는데 지금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좀 네, 부지런히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량이 좀 크거든요. 네. 제가 전달드린 요 다운로드는 제가 한번 그 해제를 좀 압축 파일을 해제를 해보시면은 네, 01번부터 07번까지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좀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아직 데이터 다운로드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네, 지금 잠깐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으니까 네, 요거는 이제 필수로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들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11.3D를 제가 띄웠거든요. 네. 11.3D를 띄웠는데, 제가 뭐 때문에 띄웠냐면요. 사실은 이 1번 폴더에 제가 좌표계를 설정할 수 있는 XML 파일을 전달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웍스에 지금 제가 전달드린 데이터가 사실 GRS80 센트럴로 되어 있는 좌표계의 데이터인데 만약에 이게 내 컴퓨터에 설정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인프라웍스 자체적으로는 좌표 값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CB3D에서 최초에 한 번만 네, 좌표 값을 좀 설정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뭐 위치적으로 조금 튈 수는 있지만 네, 만약에 CB3D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뭐 다른 좌표계로 제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 일단은 그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 11.3D가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만 조금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명령어들을 몇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 그때 채팅창에다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작성을 하는 것보다는 음, 네. 맵cs 라이브러리 임포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고요. 요거 지금 채팅창에다가 제가 적어드렸어요. 이거를 11.3D에서 최초에 한 번만 네, 좌표계를 등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 한번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요즘에 CB3D 명령어가 그 미리 보기 명령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맵시 S 정도까지만 외우시면은 그 뒷부분에 따라오는 것들이 네, 몇 가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찾으실 수가 있으니까 크게 막 어려운 명령어는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뜨게 되면은 네, 제가 이제 1번 폴더에 XML 파일 넣어놨죠. 그래서 얘를 열어주세요. 그럼 뭐 밑에 모든 정의를 가져오겠습니까? 해서 나오는데 그냥 yes, yes라던가 뭐 이런 것들 넣어서 네, 쭉쭉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지금 이미 GRS80 좌표계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은 하진 않을게요. 네, 방법만 좀 알려드릴 거고요. 네, 되셨을까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쓰실 수는 있거든요. 쓰실 수도 있는데 약간 검색에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추가적인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한 번만 테스트만 좀 해볼게요. 맞나? 네. 맵cs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명령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채팅창에다가 올려드렸으니까 그냥 복사해서
CB3D 위에다가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검색어 창에다가 GRS80 누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GRS 요 좌표계가 뜰 건데 오늘 실습할 것은 GRS80 센트럴 좌표계니까요. 얘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아이고 죄송해요. 밑에 편집일 거예요. 밑에 편집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요런 창이 하나 뜨게 될 거고요. 네, 미리 말씀드렸지만 CB3D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뭐 굳이 따라하진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좌표계가 없어도 따라하실 수 있도록 같이 동시에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좌표계 편집 창이 뜨게 될 거고, 얘는 이제 왜 다른 이제 솔루션에서 검색이 좀 안 되냐면 이 밑에 있는 그 사용 가능한 범주 부분에 이 좌표계와 연관된 범주 부분이 추가가 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서 코리아 부분을 선택을 해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 좌표계와 연관된 범주에 추가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인프라웍스라던가 리켓포토나 리켓프로 같은 데에서 좌표계를 설정을 할 일이 생긴다면 네, 이렇게 설정된 그 범주 기반으로 해서 검색을 또 쉽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최초에 한 번만 네,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요걸 알려드리려고 굳이 CB3D를 한번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쓸 거거든요. 그래서 CB3D는 이 상태에서 굳이 닫지 마시고 네,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 준비가 됐다면 네, 인프라웍스 실행해 주세요. 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자 할 건데요. 어, 사실은 얘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고민을 조금 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2번에서 5번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6번 데이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빨라서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은 06번 인프라웍스에 제가 스컬라이트 파일 전달 드렸거든요. 그래서 얘는 따로 오픈하시면은 이제 완성작 보실 수가 있으시고, 네, 조금 따라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네, 저처럼 좀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뉴 버튼 클릭을 했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오늘 날짜 프로젝트로 해서 만들게요. 그래서 오늘 날짜 빔 아카데미로 네, 프로젝트 이름을 저는 설정을 했고 네, 이건 다 아시죠? 경로 설정하는 건데 저는 그냥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할 거고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 자체가 이제 여기서 이제 GRS80을 네, 검색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혹시 검색 안 되신 분들은 여기 카테고리에서 코리아 들어가시면 네, 보이실 거예요. GRS80이.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거나 또는 지금 GRS80 작성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LL84라고 하는 좌표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센트럴 좌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로 그냥 작업을 진행할게요. 이 상태에서 OK 버튼 눌러주세요. 네, 꼭 빠르면 빠르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인프라웍스 인터페이스 관련된 부분은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프라웍스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하늘뷰인데 혹시라도 이제 너무 달라요 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네, 오른쪽 상단에 있었죠. 컨셉추얼 뷰랑 이제 엔지니어링 뷰 두 가지로 나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지금 작업하는데 느리다, 내 컴퓨터가 너무 느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엔지니어링 뷰로 바꿔서 네, 계속 테스트해 주셔도 돼요. 저는 이제 굳이 컨셉추얼 뷰로 그냥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미리 데이터 다 세팅해놨기 때문에요. 하나씩 하나씩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지형 데이터를 좀 갖고 올 건데 제가 이미 CB3D에서 서페이스로 만든 데이터를 XML이라고 하는 형식의 데이터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랜드 XML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네, 2번 폴더죠. 2번 폴더에 있는 XML 파일을 갖고 오시면 되고요. 인프라웍스는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어려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바로 적용 안 되죠. 바로 적용이 안 돼서 한번 이렇게 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 소스 창에서 클로즈 앤 리플래시로 한번 얘를 리리드를 시켜줘야지만이 네, 적용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데이터 소스가 꺼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키기 위해서 이 왼쪽 상단에 있는 매니지에서 이 데이터 소스 버튼 클릭해가지고선 얘를 껐다 켰다 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얘에 대한 중요도는 거의 CB3D의 통합관리 네, 창이라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얘는 이제 아예 터레인으로만 쓸 수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터레인으로 들어왔고요. 네, 마우스 우클릭 컴피그 들어가신 다음에 네, 굳이 건들 거 없어요. 클로즈 앤 리플래시 버튼 클릭을 하시면 얘가 적용이 될 겁니다. 이제 이 지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팁을 중간중간 드린다고 했죠. 물론 저희가 기본 교육 때 참여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모델 빌더라던가 또는 이제 SRTM 데이터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곳에서 지형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작업을 하신 경우도 있으실 건데요.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하시려면은 네, 가장 네, 좋은 데이터가 사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이거든요. 확실히 그 지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그 GI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CB3D에서 한번 서페이스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네, 혹시 어디까지 따라오셨는지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까지 했는지를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프로젝트 파일은 생성하셨나요? 지금 못하신 분 계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너무 빠르시면요. 네. 만약에 너무 빠르시면요. 제가 그 파일 드린 것 중에서 6번 폴더가 인프라웍스 파일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 오픈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제가 전달드렸던 데이터셋에 6번 인프라웍스의 스컬라이트 파일을 로드를 하셔도 괜찮으세요.
여기서부터 참고를 하셔도 되시거든요. 교육에 큰 지장은 없으세요. 이미 얘는 다 로드를 시켜놓은 거라서. 네. 너무 빠르시다. 지금 요 정도 스피드로 갈 건데 이 스피드가 지금 너무 빠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인프라웍스 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요 데이터 소스 창만 좀 켜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해를 조금 하셨다가 이제 너무 어렵거나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오늘 세션 마치고서라도 설명 한번 다시 드릴 테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오늘은 좀 이렇게 저희가 되는 그 시간이 범위가 2시간밖에 안 돼서 조금 부지런히 들어가겠습니다. 네. 혹시 컴퓨터 성능이라던가 인터넷 환경 때문에 조금 너무 느리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보시면은 되게 좀 나름 되게 디테일하게 잘 네,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형은 네, 설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CB3D 말씀하시는 그 범주도 다 설정을 하셨을까요? 범주 설정. 범주 설정 코리아를 놓쳐셨다면 검색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설정을 못 하셨다면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LL84로 그냥 진행해 주셔도 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GRS80 좌표계로 해서 얘를 갖고 올 건데 그때마다 이제 LL84라고 입력하시고 갖고 오셔야 할 것 같고 요것도 지금 조금 놓치신 부분이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좀 중간에 잘 안 되시면은 인프라웍스 네, 그 부득이하게 그 스컬라이트 파일 오픈해서 네,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여유가 있지 않네요. 막상 해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진행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뭘 갖고 오고 싶냐면요. 이제 얘를 좀 그럴싸한 이미지 파일을 넣으면 사실상 기본 현황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제가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다운로드 받은 정사 영상에는 사실 좌표값이 없잖아요. 그 좌표계를 갖다가 넣어두고 입력을 한 요 데이터가 있거든요. 지금 고퀄리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미지 파일을 요 좌표계에 맞춰서 한번 임포트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이미지 파일은 레스터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레스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폴더에 보시면 4개의 정사 영상을 제가 넣어놨는데 4개 다 긁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레스터에 혹시 모르니까 채팅창에다가 계속 경로는 적어드릴게요. 레스터에 3번 폴더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엔터 버튼 눌러서 갖고 오시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처럼 그라운드 이미지에서 03번 레스터 폴더로 얘가 묶여 있고요. 얘 마우스 우클릭 컴피그. 네. GRS80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계속 GRS80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네, LL84로 선택해서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스터 탭에서 크립트 모델 익스텐트 체크하신 다음에 얘 OK 아니었죠? 무조건 클로즈 앤 리플래시 버튼을 클릭하셔야지만이 네, 진행이 됩니다. 지오 로케이션에서 좌표계만 입력했고요. 레스터에서 크립트 모델 익스텐트만 체크를 한 다음에 클로즈 앤 리플래시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매핑이 되는데요. 지명 XML 갖고 와서 이미지 갖고 와서 없는 것만. 보시면 이미지 해상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드레이핑만 시켰는데도 꽤 그럴싸한 데이터로 네, 현황이 지금 구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인프라웍스는 약간 내가 갖고 있는 기반이 되는 데이터만 정보를 조금 많이 갖고 있거나
디테일한 정보 또는 이제 해상도가 좀 좋거나 이런 데이터의 약간 퀄리티, 디테일도에 따라서 확실하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난 정사 영상 요런 그라운드 이미지를 좀 구하는 게 넉넉지 않다. 그래서 약간 좀 쉽게 갖고 오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능 팁이 있냐면요. 여기 데이터 소스 두 번째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커넥션 타입의 빅맵이라고 있어요. 빅맵. 그래서 이 타일 레벨을 17프레임으로 하고선 OK를 하시게 되면은 이 해상도에 맞춰서 다운로드가 되면서 이 이미지가 그 좌표계를 기반으로 해서 갖고 오게 될 거거든요. 뭐 물론 제가 지금 GRS80으로 세팅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LL84로 적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잘 안 맞으실 수는 있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요걸로 작업을 해서 갖고 오시면은 굉장히 꽤 괜찮게 갖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제가 한번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18프레임은 조금 더 디테일하고 고퀄리티이겠으나 제 컴퓨터에서도 간혹 그 데이터 프로젝트 크기마다 좀 다르겠지만 2, 30분이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개는 17 정도의 프레임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요 두 가지를 정보를 좀 확인해서 지형 구축을 하시게 되면은 예, 꽤 괜찮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CB3D에서 맵 임포트를 할 건데 음, 네, 4번 폴더에 들어가시면 이건 따라하진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인프라웍스 잘 안 되신 것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거 그냥 보기만 해주세요. 뭐, 지금 보시면은, 원래 한강 데이터를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신 분들이라면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이런 강 데이터가 이렇게 닫힌 폴리곤 형태로 되어 있지 않아요. 닫힌 폴리곤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거의 이제 라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라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인프라웍스에서 갖고 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뭐 리버로 갖고 오기도 그렇고 뭐 에어리어도 아니고 약간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작업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아예 그냥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 그 현황 데이터를 도면 파일로 아예 다운로드를 받아버리면 이 한강 라인을 딸 수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닫힌 폴리곤 형태로. 그래서 얘를 가지고 SDF 파일로 맵 익스포트 명령어 이용해서 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퀄리티로 나오는지. 그래서 SDF니까 여기 SDF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아까 이번엔 4번 폴더죠. 4번 폴더에 리버라고 하는 SDF 파일을 갖고 오신 다음에 네, SDF로 갖고 왔어요. SDF 4번 폴더. 그 다음에 이 피처 타입은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리버는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 워터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로드는 로드라고 되어 있고 빌딩은 빌딩으로 되어 있으니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타입에 대한 설정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다른 거 건들지도 않을게요. 다른 거 건들지 않고 지오 로케이션에 좌표계만 내가 생성했던 같은 좌표계로 넣겠습니다. 저는 이제 GRS도 80으로 했었으니까 계속 GRS 80으로 넣을 거고요. 한 가지 더 설정해 줄 게 있어요. 가끔씩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클로즈 앤 리플러시를 눌렀을 때 이 강이 이렇게 확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붕 떠 있거나 뭐 건물들이 막 붕붕 날아다니거나 아니면 밑으로 확 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설정을 안 하셨던 거냐면 네, 이제 여기서부터 따라해 주시면 돼요.
여기 드레이핑 옵션에서 드레이프를 설정하시고, 네, 그 다음에 클로즈 앤 리플래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얘가 그래서 이 강이 이렇게 분할된 이유가 제가 아까 전에 그 12.3D에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솔리드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 번에 따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따시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 지형 외로 얘가 이렇게 강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건물 데이터가 더 벗어나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조금 더 깔끔하게 모델링을 하시려면은 11.3D에서 한번 갖고 와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렉탱 이용해서 그냥 트림으로 그냥 제거를 해버리시고, 네, 필요한 구간만 딱 설정해서 갖고 오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세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쉐이프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쉐이프 파일도 네, 한번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뭐 가장 많이 갖고 오는 것이 사실은 저는 이제 빌딩 정도로만 많이 갖고 오고, 로드는 사실은 지금 이 해상도에만 좋다면 어디가 로드인지 그냥 바로 뻔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프로젝트마다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안 갖고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한번 로드를 해보셔서 어떤 것이 이제 나의 프로젝트에 조금 맞는지를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대개는 이제 빌딩 정보를 좀 많이 갖고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제가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갔죠. 여기서 쉐이프 SHP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5번 폴더를 전체로 갖고 와주시면 돼요. 네, 그냥 두 개 다 선택해서 긁어 오시면 됩니다. 지금 인프라웍스 스콜라이트로 여신 분들은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 컴피그에서 어떤 설정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 번씩 봐보세요. 네,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거든요. 자, 빌딩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빌딩도 마우스 우클릭, 컴피그. 네, 타입은 고민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빌딩은 그냥 빌딩이에요. 그리고 네, 지오로케이션에서 네, 좌표계만 설정해 주시고, 사실은 뭐 범위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 소스 탭에서 크립트 모드 익스텐트 체크하고 아까 전에처럼 드레이프를 설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혹시 놓치신 분들 계실까 봐. 타입에서 빌딩스로 바꿨고요. 지오로케이션에서 좌표계에서 바꿨고요. 소스 탭에서 드레이프랑 이 두 가지 체크했습니다. 왜냐면 건물 데이터는 닫힌 폴리곤으로 얘가 인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체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되신 분들은 클로즈 앤 리플래시 버튼을 눌러서 얘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건물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 기본 교육이 약간 여기 정도까지만 아마 설명을 좀 드렸을 것 같고요. 얘를 또 괜찮게 또 갖고 오길 하기 위해서는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11.3D 여유 있으신 분들은 좀 따라하시고, 네, 굳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온 겁니다.
네, 지금 맵 임포트로 해서 쉐이프 파일을 CB3D에서 갖고 오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정보들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냥 갖고 오게 되면 이 좋은 데이터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맵 임포트 이용하셔가지고 항상 이 속성 데이터를 좀 갖고 올 수 있게 네, 진행해 주시면 되고 네,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방금 로드한 건물 데이터거든요. 얘를 특성 창에서 보시면 자, 층수 정보 보이시죠? 1층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뭐 만약에 이런 층수 정보가 없는 그냥 노멀한 쉐이프 파일이라면 뭐 어쩔 수 없이 모든 건물의 층수 높이를 네, 여기 데이터셋에서 층고를 일괄적으로 여기 루프 하이가 지금 10m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작업을 하셨어야 할 건데 네, 계속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데이터의 그 디테일도, 정확성이 조금 좋은 데이터로 이용을 하셨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냐면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요 H 같이 느껴지는 요 에디터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 프로퍼티스의 텍스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방금 보였던 그 특성창에서 보셨던 부분들이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층수를 더블 클릭하고요. 여기 앞에 10 있으니까 얘는 제거를 할게요. 그리고 뭐 곱하기 뭐 3m로 해주겠다. 또는 뭐 2.5m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OK 버튼 눌러서 요 상태에서 갖고 오게 되면 네, 이 층수 곱하기 그 몇 미터만큼 반영이 돼서 얘가 들쑥날쑥하게 갖고 오게 될 거고 네, 추가적으로요. 여기 룰 스타일 요 정도는 아시죠? 룰 스타일을 클릭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 건물이 매핑이 돼서 갖고 올 수가 있다. 정도까지는 아마 네,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뭐 한 개의 스타일이지만 지금 건물 요 층수가 이렇게 기반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지금 데이터 그 스컬라이트 파일을 갖고 오신 분들도 여기서 컴피그 수정이 안 된다면은 여기서 얘를 그냥 리무브했다가 빌딩만 다시 한번 갖고 오시면 돼요. 네, 똑같습니다. 네, 데이터를 전달드렸기 때문에 이 컴피그가 안 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땐 당황하지 마시고 네, 리무브 버튼 눌러서 다시 한번 로드를 시키면 수정 가능하시니까 네, 그렇게 같이 실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데이터 소스 창은 여기 매니지에 여기 컨텐츠 요 패널 여기 맨 앞에 있는 거. 네,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럼 바로 켜주실 거고요. 또 도움이 필요한 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건물 데이터는 또 팁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얘가 사실 뭐 크게 거슬리진 않지만 한 개의 이미지로 매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로 중복되게 설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Alt 7 또는 이 매니지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스타일 룰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의 건물의 매핑 스타일들을 적용을 일괄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수치지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일반적으로 있는데, 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아마 쉐이프 파일로 제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NGI라고 하는 그 2.0 버전으로 요즘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QGIS라던가 아니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가 지금 그 유틸 이름을 까먹었는데 걔네가 그 컨버팅을 할 수 있는 1.0 버전 모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해서 쉐이프 파일로 변경을 하면은 그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NGI맵 써드릴게요. QGIS랑 NGI 맵인데 저 NGI 맵이 그 버전이 되게 다양해요. 다양한데 아마 여러분들도 또 각자 테스트는 해보셔야겠지만 제가 작년 초에 테스트를 했을 때 1.0 버전이 저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데이터를 그 당시에 인프라웍스로 변화를 할 때 1.0 버전으로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네, QGIS가 그때 뭐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됐나? 그래서 버전 업그레이드가 돼서 제가 그때 사용하려고 했던 당시에 이 쉐이프 파일로 변환하는 툴이 개발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득이하게 NGI 맵을 썼던 건데 QGIS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걸로 쓰시는 것도 더 되실 거예요. 네. 최근에 테스트를 해보신 네, 분께서 리포트를 주셨는데 네, 요즘 잘 되신다고 합니다. 자, 다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네, 스타일 룰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이 스타일 룰에는 여기 왼쪽 탭에서 보시는 것 같이 지금은 제가 빌딩에 대한 부분만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그 객체 타입에 대한 스타일들에 대한 룰을 정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기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것도 요긴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빌딩스라고 하는 탭에서 작업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여기 초록 색깔 플러스 버튼 있죠? 얘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스타일 룰을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지 창이 뜨는데, 저는 그냥 네, 그냥 빔 아카데미라고 그냥 할게요. 전체적으로 그냥 넣어 놓을 거라서. 원하시는 이름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리스트업 됐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룰 에디터라고 하는 창이 뜨게 되고요. 저는 사실은 조금 네, 이걸 할 때 귀찮은 편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여기 에디트를 들어가서 이 빌딩에 들어가시면 이 루프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루프아이를 기반으로 사실 100m 미만으로 그냥 다 잡습니다. 거의 다. 거의 다. 모든 빌딩을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빌딩에 루프아이를 더블 클릭해서 부등호 표시한 다음에 이렇게 100 한 거예요. 아니면 직접 사실 타이핑해서 쳐주셔도 적용되실긴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층고가 100m, 건물 높이가 100m인 이제 모든 건물들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 밑에 있는 스타일 쪽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 기존에는 저희가 하나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었잖아요. 막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합니다. 보통 한 5개 정도를 해놓고 OK 버튼을 누르면 여기 리스트업이 또 됐죠? 그리고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인프라웍스 특성상 항상 아까 우리가 데이터 소스도 갖고 왔을 때 클로즈 앤 리플레시 눌러서 리리드를 시켰잖아요. 얘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여기 런 룰즈라고 하는 걸로 리리드를 시켜야지만이 여기에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건물 데이터가 이제 랜덤하게 이제 100m 이하의 건물들이 모두 잡혀가지고 네, 이렇게 스타일들이 적용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저는 보통 이제 인프라웍스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하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팁을 좀 드리자면 인프라웍스 부지가 굉장히 넓을 경우 만약에 이제 시골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걔네들은 이제 건물 높이가
뭐 끽해봐야 이제 5층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건물 데이터가 되게 조그맣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고 저는 그 경우에 따라서 건물 데이터를 조금 더 과장되게 키워주기도 하거든요. 뭐 물론 실제 건물 높이와는 굉장히 상이하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같이 조금, 네. 이 GIS 데이터를 갖고 올 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스타일만 주셔도 꽤 괜찮은, 네, 것들을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첫 번째 세션 동안에는 일단 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 저희 쉬는 시간 진행한 다음에 제가 이제 뒷부분에 말씀드렸던 로드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정각 3시에 다시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고 10분 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